네, 오늘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가지 중 첫 번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슈죠. 치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신약 모멘텀이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정을 보니 신약이 새롭게 또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정이 전해지면서 단발성보다는 추가적인 연속성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메디프론 상한가 유지되고 있고 바이오 쪽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돈이 될 수 있을지. 이기택 이사님, 네. 일단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 레카네맙 FDA의 네.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신약 치료제가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네. 과제일 만큼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게 그쵸.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일단 사상이 중단됐고 두 번째 치료제인 레카네맙 승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완전히 좀 시장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기다렸던 소식이고 극복해야 될 병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성분 이름이 레카네맙이죠. 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예. 연초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약간 고무적인 게 사실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열렸죠. 비대면으로 네.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대면으로 3년 진행하고, 예, 온라인으로 하던 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뭐 앞으로 임상 결과라든가 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많은 2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젠하고 에자이와가 공동 개발한 거죠. 일본하고 예, 미국하고. 예,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치매 치료제죠. 이러한 것들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바이오주들 그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좋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자금난에 시달려서 좋지 못했던 주가 부진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신호탄을 비롯해서 국내 신약 개발사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들은 좋은 시세가 몇몇 종목은 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카네맙이 쏘아올린 이 신호탄이 긍정적인 건 맞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연속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승인 받고 나서 다음 달이죠. 일라이릴리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나네맙도 네. 이번에 심사 거치고 나서 3분기 안에 승인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다라면서 네. 이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영국의 타우렉스 테라퓨틱스라든지 말씀하신 국내에서는 아리바이오도 있고 계속해서 와 관련된 신약 개발 일정이 쭉 네. 연달아 있습니다. 네. 신호탄을 쏘고 나서 매번 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어떻게 추세적으로 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지, 예, 전략 근데 측면은요? 사실은 바이오 바알못이라고 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되게 까다로워하고, 제일 어렵죠. 예, 그리고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아파봤잖아요. 어떻게 아파봤냐면 임상 3상에서 빠그라진 신약들을 많이 봐왔고, 갑자기 투자 지연이 안 낭패, 되거나. 예, 투자 낭패를 본 적이 많았고, 아. 그때마다 자금 조달해서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추가적으로 유증을 한다든가, 그쵸, 뭐 증대할 그러한 수 것들이 있고. 우리에서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믿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죠.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했던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바알못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심히 공부해봤자 성과가 안 나오고 똑같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똑같은 노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쪽이 어디야라도 해도 이제는 다들 믿지 않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인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그러한 정도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한다.
예전에는 애로가 된다고 하더라. 뭐 대표가 비행기를 탔다더라. 예. 아니면 누구 미팅을 간다더라. 학회가 있다더라. 어디에 참가한다더라. 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했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투자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만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 소식에 올라타도 늦지 사실은 않다. 기대감이 많이 없었기 어. 때문에 늦지 않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놓고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갖고 올지 그리고 영향을. 그 시점이 언제일지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음.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바닥권이지만 바닥권에 다다른 그 이유 자체가 이런 신뢰와 관련된 심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정 리스크, 임상 리스크, 증자 리스크까지 더해서 봤을 때 우리가 확실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접근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씀대로 3년 만에 정상화됐잖아요. 네. 이번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우리 측에서 뭐 발표한다든지 네. 조금 확실한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지켜볼 만한 수혜주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2차 생산 시설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양이 워낙 많고 뭐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신약 개발사 쪽에서도 지금 현재 뭐 개발 생산 캐파로서 그 약을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오염이 된다던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던가 아니면 재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뒤늦게 이원화를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MO라든가 그러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업체 몇몇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예. 그중에 가장 접근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러 간 업체들이 몇몇 업체가 있는데 네네. 한미약품이라든가 레고캠바이오 이러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임상 결과와 미팅을 해서 결과를 좀 도출해 내는지를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 같은 업체들도 사실은 지방간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 개발 가치는 주가에 녹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함축해서 보면 좀 더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재료 있는 쪽으로만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 그렇게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한 영역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머니 이슈로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머니 이슈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요. 네카오, 이런 성장주들의 강세 움직임에 주목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이 새 정초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늦기 전에 나도 올라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글쎄요, 조금 아직 뭐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 뭐 빅테크라든지 이런 성장주 좋을까라는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단은 확실히 반등을 하는지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뭐 이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조바심이 나죠. 맞아요. 왜냐하면 빠질 때도 걱정입니다만 오를 때도 걱정입니다. 내가 보던 게 올라가니까 네, 나 놔두고 자기네들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때문에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데 어느 정도에 손절했는데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선을 그어봤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왜 오르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오늘따라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 대비 최근에 들어서 오를까요? 오늘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유를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가장 민첩한 비용 지출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판관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광고? 무엇보다 인건비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게임 개발사라든가 네. 개발사들은 고급 인력들의 연봉 인상 시즌 때마다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나 인상할 거냐, 해고는 얼마나 할 거냐, 감원은 얼마나 할 거냐, 그 사람들 연봉이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내리기 힘든 어렵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2억을 주던 개발자를 1억 8천을 준다라고 하면
그분은 바로 퇴사합니다. 떠나죠. 예, 네. 왜냐하면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라는 건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 미국 시간에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예. 인건비가 그다지 오르지 못했다라는 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은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오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투자 심리는 소폭 개선됐죠. 빅테크들도 이렇게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가 상승하는 거 보고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올라가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지 성장은 어디서 나올지를 좀 관찰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뭐 고용 지표가 갑자기 또 악화가 돼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또 좋아지면서 지표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또 그땐 또 되려 모르죠. 주가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바심을 내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씀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 이슈를 계속 보자 하셨어요. 연속성은 결국 거기에 달려 있다. 하지만 카카오를 또 개별적으로 여쭤보자면 오늘 카카오는 사실 금융주가 쉬는데 그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강하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MSCI 편입 이슈와 함께 수급 이슈로 또 주목을 받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 뭐 카카오 전반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금리 상황에서 그리고 이러한 뭐 고금리 네. 거기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굳이 카카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불리하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좋아지는 건 많은데 네. 왜 굳이 카카오에 접근을 할까? 뭐 카카오에 접근하면 또 어느 회사를 떼어내서 또 상장을 하고 카카오 엔터 상장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하고 내가 그 회사의 비상장일 때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카카오에는 답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네이버가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에서도 광고 쪽이 좋지 못합니다만 뭐 그래도 떼어내서 상장은 안 하잖아요. 네이버 웹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이버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고 뭐 라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이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또 엔터 띄어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페이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답 한마디 주시면요. 페이가 어디서 성장할까요?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 인지 다 온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굳이 경쟁자가 더 많아지는데 카카오페이 뭐 애플페이라든지 예, 글로벌적으로 네. 봐도. 예, 삼성페이도 있고 뭐 각 브랜드별로 페이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에 국한돼서 내가 여기에 성장을 배팅을 한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카카오페이 수급 이슈로 여기 펀더멘털,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이버 쪽으로 좀 더 의견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두 가지, 오늘 네카오에 있어서도 답 함께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답 함께 들어봤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